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실전 모의고사 5회 축제입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유명 작가인 이준섭은 치매를 앓았던 노모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아내 지현, 딸 은지와 함께 고향집으로 온다. 문학 잡지 기자인 장혜림도 취재차 동행한다. 고향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13년 전에 돈을 훔쳐 가출했던 준섭의 이복 조카 용순도 나타난다. 용순은 자신을 사랑해주던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촌 준섭이 할머니를 직접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한다. 시에서 항상 양과자 등을 늘어놓는 용순과 어이없이 보는 가족들. 이 할머니에 대한 용순의 사랑이 드러나는 행동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먼 꼴 같지 않은 것들이더냐. 살아생전 안 잡숫던 걸 제사상에 올려놓는다고 잡순다더냐. 그렇게 취해갖고 무슨 할머니 앞에 볼낯이 있다고 나서냐. 물건을 들어 집어 던지고 있죠. 비켜 서거라. 가족들은 용순을 못마땅해 합니다. 용순의 행동을 비난하며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술집 여자 딸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댕내들은 뭐 그리 잘났어요. 삼촌 소설에 좋게 써져 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가인 이준섭의 소설 속에 가족들이 등장하며 그 소설 안에서 가족들이 좋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웃기지들 마세요. 잘난 삼촌 때문에 집안 광고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할머니 제대로 모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잔들이는 거 막지 말아요. 라며 용수는 가족들이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순이 가족들을 비하하는 이유가 되겠죠. 정말 너무하네. 큰일 치르느라고 참아 넘기려 했더니 정말 못 듣겠어. 용순이 혼자 할머니 생각했어? 할머니 가장 힘들 때 용순이는 어디 있었어? 잘했건 못했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는 할머니와 함께 견뎠어. 정작 용순이는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해드린 게 뭐 있어? 그리워만 하고 이렇게 철없이 투정만 하는 게 할머니 모시는 거야? 할머니에게 곱게 하는 게 누군 정말로 그렇게 알아서 그러는 줄 알아? 용수는 13년 전 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치매를 앓는 동안 할머니 곁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지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3번째 장면은 동화입니다. 준섭이 쓴 동화책의 내용이죠. 분유를 타고 있는 지현, 준섭이 할머니를 돌려 누이자 우유를 먹인다. 다가와서 보는 은지, 할머니는 이제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하듯 웅얼대거나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두 손과 두 다리를 오므린 채 밤낮없이 며칠씩 긴 잠을 주무십니다. 그러나 은지는 그런 할머니가 조금 더 흉하거나 우습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새 아기로 태어나시기 위해 은지네를 따라가실 준비가 거의 끝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할머니의 죽음이 정말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드러나네요. 여기서 윤회사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지는 지금의 할머니와 영영 헤어져야 하는 것이 점점 섭섭하고 싫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새 아기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은지하고 함께 사셨으면 싶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네요. 그건 할머니의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랑 때문에 그러실 수 없을 단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지혜가 쌓이는 건 은지도 이제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지혜가 가득 차면 마음속에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좋은 일들도 다 그 사랑 때문이고, 아빠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은지에게 나이와 키와 지혜를 나눠주시고 어린아이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거나 그 영혼이 다른 곳에서 새 아기로 태어나시게 되는 것도 다 그 사랑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죠. 할머니의 죽음이 자손들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라고 표현함으로써
할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제 다시 동화 밖 이야기입니다. 빗새라고 알아요? 자기 둥지가 없어서 비만 오면은 이 나무 저 나무 밑으로 울어대는 새가 빗새래요. 이 빗새는 비만 오면 울어대는 새라서 이름이 빗새입니다. 정착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로 가출해 있던 용순의 처지와 비슷하고요. 준섭의 소설 속에 나오는 새로 용순에 대한 준섭의 애정과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이상한 새도 다 있네. 이 선생님 소설 속에 나오는 새예요. 비 오는 밤이면 그 빗새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무슨 놈의 새가 지 둥지 하나 못지을 팔자로 타고났을까 푸념하시면서 돈 벌러 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낯선 땅에서 비바람 피할 의지처나 찾았을까 애태웠대요. 돈 벌러 나간다고 어느 날 집을 나간 가족 중에 누군가, 바로 용순을 뜻하는 것이죠. 할머니는 가출한 용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정성 들여 가꾸면서 모이도 꾸려놓고 했대요. 이 빗새는 용순과 동일시되는 대상이죠. 즉, 가출해 있던 용순과 그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가족이라는 현실의 상황이 소설 속에 투영되어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도 그런 마음은 있으셨겠죠. 하지만 치매를 앓는 할머니로서는 너무나 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소설가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자기 생각을 드러낸대요. 소설 속 할머니의 마음은 사실상 소설가인 준섭이 만들어낸 마음이죠. 용순에 대한 준섭의 마음이 그려진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들만큼 실제 사는 게 훌륭한 건 아니지만 자기 사는 거 변명하는 게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이준섭 선생님이 처음 쓴 동화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며 빗새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건네고 있습니다. 준섭을 보던 용순 눈을 돌려 동화책을 봅니다. 용순은 준섭에게 처음에는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음에 비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면은 동화 속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흰풀을 덮고 있는 준선모, 즉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음을 나타내고 있죠.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주신 모양이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어놓듯 곱게 벗어놓고 가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몹시도 섭섭하고 슬픈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팔랑팔랑 하얀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배추꽃 나비 위에 실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영혼을 배추꽃 나비에 실려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할머니의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윤회사상 찾을 수 있습니다. 은지는 그저 그 할머니의 영혼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마음 깊이 빌어드립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안심하고 떠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나눠주신 나이라는 것은 할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나면 제가 할머니 대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그 나이를 다시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삶과 죽음이 단절돼 있지 않으며 죽음은 자손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베푸는 일이며 이는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다음 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용순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 텐데요. 저희 2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하여 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인 중섭이 쓴 동화라는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는 구조を취하고 있죠. 이 동화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준섭의 생각을 드러내는 동시에 용순이 오해를 풀고 화해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